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핵심 1티어 중에 하나인 스타크넷을 집중 조명해 볼까 합니다. 스타크웨어는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인 지켓시 개발자 출신인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설립한 이스라엘 기반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ZK 싱크나 스크롤, 폴리곤처럼 트랜잭션을 롤업하는 영지식 증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타크웨어의 주요 제품에는 스타크 EX와 스타크넷이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스타크넷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018년 설립된 이 스타크웨어의 기술 스타크는 기존 영지식 증명의 기술 스나크보다 더욱 빠르게 생성되고 양자 컴퓨터 공격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ZK 기술보다 성능이 더 좋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 EVM 호환이 타 레이어 2보다 어렵고 생태계 건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은 좋고 디앱이 적은 에이다와 같은 느낌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쟁쟁한 펀드들이 달라붙고 모금액이 넘사벽이라 기업 가치가 8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많은 개발자분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핵심 특징만 뽑아서 설명드려보자면 다가올 미래의 기술인 영지식 증명기술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점, 익명성 기반 지켓시 개발진 분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점, 투자의 전설이었던 판테라 캐피탈과 중국 채굴장을 운영해서 모두가 아는 우지안이 이끄는 비트메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엔젤 투자, 미국 업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캐피탈, 소프트웨어 최강자 인텔까지도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는 몇몇 누락된 벤처 캐피탈들이 보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투자 기업들의 모금액만 자그마치 3억 달러 상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영지식 증명 관련된 프로젝트 중 가장 기대되는 스타크넷인데 우리가 이 트랜잭션을 남기고 에어드랍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에어드랍이 확정된 이 스타크넷 관련 디앱들을 사용하며 일석이조로 두 가지 모두 에어드랍을 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에 공략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타크넷 관련돼서 디앱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효율성이 좋고 그리고 에어드랍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디앱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아젠트X 지갑을 사용할 거고요. 그 지갑을 통해서 우리가 멀티체인 브릿지라고 하는 오비터라고 하는 이곳에 브릿지를 또 사용해 줄 겁니다. 자, 그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타크넷 도메인 만들 수 있는 스타크넷 아이디를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소인 이 ZKX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민트 스퀘어라고 하는 NFT 마켓플레이스까지 한 번에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아젠트X라고 하는 지갑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지갑을 크롬에다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젠트X라고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갑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이 지갑 내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넷이냐 테스트넷이냐 라고 선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테스트넷으로 작업을 할 거면 이 테스트넷 중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메인넷으로 통해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지갑 내에서 메인넷으로 네트워크를 꼭 변경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일단 설명드리고자 테스트넷으로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설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끝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괴릴리 수도꼭지가 필요하죠. 이건 어디 가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마다 한 번씩 받아두시고요. 여기다가 자신의 메타마스크 지갑에다가 받아두시면 됩니다. 지갑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로봇이 아닙니다 버튼 클릭 그리고 샌드미 해서 괴릴리 이더리움 0.1개씩 꼭 매일매일 24시간마다 한 번씩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타크넷에서도 수도꼭지로 이더리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커넥트 월렛 버튼 눌러서 자신의 스타크넷 월렛 그러니까 여기 아젠트X 월렛을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신의 아젠트 월렛 지갑 주소가 연동이 될 텐데 로봇이 아닙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트랜잭션이 전송이 되고요.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이 스타크넷 자체가
워낙 아직 이제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서 시간이 좀 걸려도 최대한 인내심 가지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떴으니까 클로즈 버튼 눌러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수도꼭지 작동이 되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도꼭지로 게를리랑 그리고 스타크넷에서의 게를리를 받았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작업을 이제부터 좀 진행을 해줄 건데, 스타크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브릿지를 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넷이랑 게를리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넷에 있는 그 게를리 이더를 스타크넷으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타크넷에 있는 게를리를 테스트넷 게를리로 옮기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럼 게를리 버튼 눌러서 지갑을 연동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커넥트 월렛 해서 메타마스크 연동이 될 거고요. 네트워크를 게를리로 변경해라 라고 뜨죠. 자, 그러면 메타마스크에서 네트워크를 게를리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연결.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스타크넷 월렛 선택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아젠텍스와 연결이 이렇게 곧바로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릿지니까 우리가 테스트넷 상태에 있는 이더리움을 스타크넷으로 이더리움으로 옮기겠다 하는 그런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개수, 뭐 0.1개라든지 뭐 0.05개라든지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선에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0.1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요,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넉넉한 시간을 두시고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트랜지션 샌드라고 해서 전송이 완료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해도 전송된 트랜지션이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갑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안 들어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넉넉한 시간을 두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스타크넷으로 옮겼으면 다시 이더리움으로 또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반대로 스타크넷에서 이더리움을 보낸다. 그래서 내가 다시 0.1개를 넣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또 옮기는 작업까지 이 스타크넷 게이트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은 또 한번 반대로 전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 오비터라고 하는 이 멀티체인 브릿지를 또 이용을 해줄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아비트럼 관련돼서 트랜잭션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디스코드 현재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부터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길드가 있습니다. 이 길드에서 현재 롤을 부여를 해주는데 이 롤 부여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길드와 연동을 해주시면요,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이제 그 디스코드 계정과 연동을 해주시게 되면 지갑과 연동도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트랜잭션 횟수에 따라서 롤을 지급해 줍니다. 보시면은 오비터에서 거래 횟수가 10번에서 49번일 경우에는 파일럿을 얻게 되고요. 뭐 3번에서 9번 이렇게 해서 엘리트 파일럿은 뭐 50번에서 99회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오비터에서 거래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할당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브릿지로 옮겨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사이트로는 테스트넷 관련된 거고요. 만약에 메인넷으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메인넷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실제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비가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에어드랍을 위해서는 실제 메인넷에서 거래를 해주는 게 더욱더 큰 금액으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테스트넷 상태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메인넷 상태에서 실제 금액을 가스비를 소모하면서 여러 번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커넥트 월렛 버튼 눌러서 메타마스크와 연결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V1이나 V2 버전 둘 다 뭐 똑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 화면이 더욱더 간결해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똑같이 브릿지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이제 게릴리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라고 뜨는 건데, 보시면 GTK 싱크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옵티미즘이나 뭐 스타크넷 역시나 보이고 스크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비터를 통해서 트랜잭션 남길 때 스크롤과 ZK 싱크 그리고 스타크넷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크넷 관련된 거를 남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타크넷을 선택해서 브릿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계시는 게 스타크 게이트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브릿지와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오비트에서 진행하시는 게 더욱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게릴리에 있는, 즉 메타마스크에 있는 게릴리를 스타크넷 네트워크로 옮기겠다 이겁니다. 보시면 현재 맥스 버튼 누르면 0.01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옮겨오지 못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0.1개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하고 싶으면은 스타크 게이트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소량으로 하실 때에는 이 오비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샌드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컨펌이 뜨고요. 샌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트랜지션이 이렇게 뜨게 되죠. 역시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안내창이 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 5분에서 10분까지도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더니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뒤로 가게 눌러서 계속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0.01개씩 계속 옮기셔도 되고요. 또 가끔씩은 또 반대로 스타크넷에서 게릴리로 옮겨주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측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보시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더 많은 오비터 신원을 잠금 해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오비터 파이낸스에서 메인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건 테스트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이더리움을 가지고 옮기고 있었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메인넷을 통한 오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메타마스크에 가지고 있는 실제 이더리움을 그리고 실제 메인넷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더리움을 스타크넷으로 실제 옮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가스비, 그러니까 가스비는 실제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건너뛰셔도 되고요. 나는 가스비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메인넷에서도 트랜잭션을 남기겠다 하시면 이 메인넷에서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이런 에어드랍 관련된 걸 보시면 테스트넷 관련돼서도 게릴리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가스비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양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기회 될 때마다 실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속 옮기고 또다시 스타크넷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기고 이 과정을 동시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한번 일정 부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실제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제 이더리움을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젠트 지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트워크를 메인넷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메인넷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커넥트가 안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커넥트 원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갑 연동이 이렇게 두 개가 완료가 됐죠. 메타마스크와 스타크넷.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이더리움 0.01개를 스타크넷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비는 약 1달러 정도, 1.3달러 정도 나오네요. 현재 시장가가. 자,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전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비터 트랜잭션 작업은 많이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오비터 자체적으로도 에어드랍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트 스퀘어로 넘어와서 이 DApp을 사용해 볼 겁니다. 아마 ZK 싱크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ZK 싱크 테스트넷에서
민트스퀘어로 NFT를 계속 만들어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스타크넷, 테스트넷도 가능하고요. 스타크넷 메인넷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 ZK 싱크도 가능하고 스타크넷, 테스트넷도 가능하니까 실제 메인넷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민트스퀘어는 자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크넷 관련된 거니까 스타크넷 관련된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스타크넷 테스트넷 없는 이 제일 위에 있는 걸 클릭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민트 버튼. 자, 그리고 여기서 업로드 미디어가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PC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 아무거나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업로드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NFT 이름 적으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BMT라고 적고 나머지 부분은 입력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민트 버튼. 그리고 우린 아젠트 지갑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메인넷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제 이더리움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스비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 프로세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민트스퀘어에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크넷에서 테스트넷으로 바꾸고 나서 똑같이 민트하고 사진 올리고 NFT 이름 발행하면 됩니다. 물론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갑 내에서 네트워크를 테스트넷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디앱이었던 민트스퀘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ZKX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재는 테스트넷이 오픈이 아직 안 됐고요. 3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극초기인 이 디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ZKX 관련돼서 크루3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3 랭킹에 따라서 리더보드에 따라서 상위 등급별로 OG 등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루3에서 데일리 커뮤니티 버튼이나 아니면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퀴즈 타임에 참여하셔서 퀴즈를 또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트위터에 이 리더보드를 캡처해서 자신의 등수를 트위터에 올려라 라는 거나 아니면 뭐 야쿠자 캐릭터를 만들어서 올려라, 뭐 시를 써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출석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퀴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도 뭐 정답이라든지 카톡 방에서도 정답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 만드는 거, 그리고 뭐 리더보드, 여기 보시면 리더보드 눌러서 자신의 등수를 캡처해서 올린다는 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마다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위클리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등수 많이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크루3도 크루3인데 디스코드 내에서도 현재 어차피 퀘스트를 클리어하려면 디스코드에 들어와 있어야 하니까 디스코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채널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ZKX는 3월 30날 테스트넷이 오픈되니까 그때 텔레그램 공지방에 또 한번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디앱 중에 하나는 스타크넷 아이디입니다. 스타크넷 관련돼서 이제 도메인 만드는 거죠. 제 채널 보시면 이 검색창에다가 스타크넷 치고 검색해 주시면은 보시면은 이 해당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약 12분짜리 영상으로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 영상에는 제가 오늘 안내드린 그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아이디 만드는 과정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한 번씩 보시고 오지를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오디세이 프로그램이 지금 오픈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끔 막히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현재 열려 있을 때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인넷에서도 스타크넷 아이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생성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아젠트 X 지갑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비터를 통해서 우리가 브릿지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디앱 민트스퀘어나 그리고 ZKX, 그리고 이번처럼 스타크넷 아이디까지 총 3개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공지사항이 있거나 뭐 전달드릴 내용들이 있으면 발빠르게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